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꼰대죠, 조범식입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네. 1억 이하의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그냥 아주 대방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저희랑 같이 공유를 했는데, 자, 오늘은 봤더니 2억 빌라 투자예요? 야, 이러면은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난 상태인데, 아니 그럼 1억짜리 빌라 투자를 그냥 한 두 채를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억 투자처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허름한 지역에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리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2억 빌라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당장 실거주가 굉장히 좋은 지역,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역, 네. 자, 이런 지역인데다가 네. 재개발은 기본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네. 교통, 업무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에 예. 주변 호재들이 또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바로 2억 빌라 투자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와, 그럼 거의 뭐 우리 아파트들이 그렇잖아요. 네. 내가 여차하면 들어가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이런 호재까지 빵빵빵 있으니까 거의 뭐 아파트 투자나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좋은 지역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보러 가시죠. 우리 사무실 옆에 방배동이네요. 네, 방배동입니다. 여기는 왜 무슨 이유로 지역을 골랐습니까? 방배동 네. 이게 내방역 역세권에 있는 방배동일 때는 네. 살기도 좋고요. 네. 또 거기에 주변에 강력한 호재들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방배동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 바로 네. 이 정보사 부지 있죠? 네. 이 정보사 부지가 이전하면서 이 자리에 네. 앞으로 업무타운이 들어섭니다. 아니 뭐 조그만 거면은 뭐 들어와 봐야 소용없잖아요. 조그만 거라니요. 네. 이 삼성동 역세권에 있는 한전 부지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아, 바닥 면적이? 그렇죠. 오우. 물론 이제 거기만큼 높기는 못 짓습니다. 그렇죠. 100층짜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여기에 업무 상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네. 이제 직장인들이 여기 들어서게 되면 네. 이 배우 주거지, 이 방배동이라든지 서초동 일대는 네. 이 직장 수요자들이 접근하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배우 주거 지역이 그렇죠.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내방역 역세권이 네. 실은 이 교대하고 비교해 보면 네. 개발이 거의 진행이 안 된 지역이 내방역 역세권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네. 여기를 테헤란로의 연결선상으로 좀 더 확장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고 그러면서 이 내방역 역세권을 네. 이수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 라인을 이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역세권 개발이 지금 확정돼서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 교대나 이수 쪽은 네. 높은 빌딩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20층, 30층 되는 게 많은데 맞습니다. 여기 내방역은 맨날 5층 건물밖에 안 보여. 그 개발이 그만큼 안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여기도 앞으로 15층, 20층짜리 들어서면서 네. 상업 업무 시설에 들어서면 여기도 당연히 집 가격이 땅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네. 개발돼봐. 이거 뭐 상가 건물들이나 좋아지는 개발이지 뭐 주택하고 뭔 상관이야. 이거. 여기에 네. 이 주변 지역이 핵심적으로 이제 앞으로 소규모 재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재개발은 안 되더라도 네. 이런 소규모의 노후된 지역들은 네. 조금씩 모아서 그렇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될 수 있다. 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여기 바로 내방역 쪽에 보면 네. 서리풀 프라젠이라고 있어요. 네네.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오. 근데 여기가 7층짜리로 진행됐거든요. 네. 지금 15억 정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제가 알기로도 저 아시는 분도 예전에 여기를 갖고 계셨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분이 얼마 사서 들어갔냐면 7억 3천 주고 사서 들어갔어요. 어유 대박 나셨네. 네, 그래서 네. 여기 추가 부담금 한 3억 정도 내고 가니까 이게 15억짜리 아파트가 네. 됐네. 괜찮죠? 네. 살기 좋고 오랫동안 거주하기도 좋은 지역이고. 자, 뭐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그럼요. 소규모 정비 사업도 진행되지만 네. 바로 단기적으로 오는 호재들도 있어요. 또 있어요? 예, 그 호재가 어떤 호재냐? 네. 바로 이주 수요입니다. 무슨 이주예요? 자, 이 강남권에서 네. 유일하게 이 저층 주거지 단독 다세대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이 방배동이거든요. 그럼 방배 5구역, 또 6구역, 또 14, 13, 15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자 5구역하고 6구역은 이주가 끝났어요. 네, 이미 다 그리고 이제- 철거 다 밀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13구역이 지금 이제 이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14, 15구역이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들어갈 네. 거예요. 네. 자 그렇다 보면 대략 한 5천 세대 정도가 네. 이주 수요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방배 13구역이 예. 토탈 나오는 세대 수가 약 한 2,900가구 정도가 예.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수요가 이 왼쪽으로 이제 뭐 사당동이나 이수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 또 당연히 이쪽 방배동에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방배 쪽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그렇죠. 하겠죠. 요 주변에 그래서 이수 쪽이나 사당동 일대, 또 최근에 노량진에서 노량진 6구역이 또 이주를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량진도 아주 전세나 이게 난리가 났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방배동도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네. 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거기에다가 네. 이게 이제 허물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역이 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들이 뭉쳐있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허물려서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빌라가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늘어나고 네. 그럼 빌라는 적어지겠네요. 적어지겠죠. 오.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전세도 뛰고 매매가도 뛰는 네. 그런 지역이 내방역 일대에 있는 방배동입니다. 오, 아우 괜찮네요. 네. 지금 현재 거주하기도 좋으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이 이주 수요, 그다음에 주변에 업무타운 수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수요. 네. 어유, 그러니까 뭐 거주하기도 좋으면서 네. 거기다 가로택 정비 사업도 네. 하신다. 아, 그래서 고르셨군요. 그렇죠. 아, 뭐 좋네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금액대는 네. 뭐 투룸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이제 6억에서 7억대 하고 있는데 네. 전세도 높아요. 이런 지역은 살기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전세값이 굉장히 높다는 네. 메리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값 떨어질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 그럼요. 앞으로도 쭉쭉 오를 것 같네요. 좀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아, 양재동을 선택하셨네요. 네, 전 양재동입니다. 네, 양재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유, 여기 바로 보이잖아요. GTX-C. 네. 이거는 뭐 말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삼성동에만 뭐 GTX A 노선, C 노선 들어온다고, 아니,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난리 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양재동에도 유일하게 강남에서 GTX 들어오는 거는 양재역 하나잖아요. 네. 또 딴 데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GTX의 희소성이 있는 지역인데, 자, GTX 때문에 주변에, 여기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아파트들은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빌라들 있죠? 네. 요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는 빌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양재동 같은 경우도 이 아래쪽에 양재 1동, 양재 2동을 들 수 있는데,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역은 양재 1동입니다. 바로 양재 1동이 GTX 역하고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럭 제가 표시한 요 양재천 이전까지의 블럭은 거의 도보로 다들 10분 정도면 충분히 다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가장 이 교통 GTX의 호재를 받는 지역이고, 네. 또 이 양재역에 GTX가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으로 가뜩이나 양재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네. 상권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굉장히 주거지역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이 GTX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도 늘고 또 매매가도 오르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시세를 보면은 투룸이 5억 5천에서 한 6억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의 다세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전세값은 3억 5천에서 4억대 정도를 하다 보니까 2억대 자금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떨어져 있는 지역. 네. GTX랑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투자 금액이 좀 더 낮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GTX 호재는 알겠는데, 네. 그럼 여기도 당연히 개발에 대한 호재는 확실하게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우리 먼저도 봤지만 네. 강남 쪽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큰 대규모의 재개발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한마디로 3, 4, 5 보통 빌라들이 한 5동에서 한 7동 정도들이 모여서 강남에서는 이런 가로택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잖아요. 네. 저는 아까 우리 내방역 역세권에서 지금 시작한 것처럼 네. 지금 양재동,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지역도 앞으로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양재동하고 같이 그 지역도 지금부터 또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러 가시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일원동인데요. 네. 개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양재동이 있고, 네. 오른쪽에는 일원동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한마디로 가운데 이제 개포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왼쪽에는 양재가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여기 일원동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좌우로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다시피 왼쪽에 보이는 거 전부 개포동에 있는 개포 주공아파트들, 여기 2단지, 3단지, 4단지, 여기 위로 5, 6, 7단지, 여기 전부 다 아파트들만 있습니다. 네. 이 위에 대치동도 아파트, 개포동도 아파트, 수서 1단지도 아파트, 일원동도 아파트, 수서동도 아파트. 주변 지역이 다 아파트네요? 네, 예. 아니 병원도 있어요. 삼성병원 맞은편에 예. 삼성병원 있고, 여기에서 봐봐요. 이 다세대특이나 빌라촌이 없어요. 그걸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대청역 역세권에 붙어있는 딱 이 대청마을입니다. 네. 근데 이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변에 앞으로도 개포동은 지금 절반이 재건축이 돼서 개발이 새 아파트가 나왔지만 앞으로 또 절반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에 또 이주 수요가 어마어마한 이주 수요가 쏟아져 나올 지역이 바로 이 개포동 주변에 이런 이주 수요 받아주려면 이런 아파트들 들어가려고 봤더니 아파트는 30억이에요. 아유.
전세값이 얼마냐면 22억 정도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아파트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네. 못 들어가요. 네. 여기 나오는 이주 수요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빌라들이 몰려있는 이런 대청마을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강남권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할 얘기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대청마을 굉장히 좀 낙후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건물이 많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배 아플 것 같아요. 뭐가 배 아파? 오히려 주변 지역은 막 개발돼가지고 막 30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개발이 안 되면서 네. 아 우리도 개발되면 당연히 30억인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역차별받는 지역이 대청마을인가 싶은데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이 지금까지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거는 자 제가 여기 또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 주변에 대청마을의 노후도입니다. 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표시가 네. 요 마을이 그대로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30년 된 건축물들이 아이고. 표시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신축이라든지 노후도가 아직 덜 차 있는 것들이죠. 뭐 거의 뭐 90% 정도는 되네요. 노후도가 네네. 안만 제가 봐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 지역의 현재 노후도가 30년 차 이상 된 건물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중에서 한 20% 정도만 이제 뭐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노후도가 안 차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가르특 정비 사업 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거의 유일한 노후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는 강남 안에서 거주도 굉장히 편리하지만 이런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이런 미니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로택 정비 사업이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을 골라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꼭 이 대청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액은 대략 투자 금액은 투룸짜리 현재 이런 신규의 다세대택들은 한 7억대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6억대 정도 6억대 정도의 투룸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 매수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값은 4억 3천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다소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네.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찌됐든 대청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거주가 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네. 요 주변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수요도 있고 네. 여기에 가로택 정비 사업처럼 미니 재개발까지도 갈 수 있는 지역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 지역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되면 네. 주변이 30억이니까 네. 여기 15층짜리를 짓더라도 최소 한 20억은 넘을 수 있는 아유 지역이에요. 말해 뭐예요. 아, 그러면 뭐 3억 정도의 투자를 해도 충분히 네. 좋은 지역이긴 하네요. 아유 그럼요. 충분히 네. 수익성 나오니까 한번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죠? 네. 이런 동 좋죠? 아유, 좋네요. 빨리 이사 오세요. 요 방배동도 좋은데요, 왜요? 이런 동이 더 좋아. 아유, 거기 주변 지역 개발 호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이 노후도 봐봐요. 이거 빨리 아유. 개발시켜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네. 강남만 얘기했어요. 네. 뭐 강북 쪽에 좋은 지역 없습니까? 있죠? 네. 교통이면 교통, 주변에 학군이면 학군, 교육이면 교육, 살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거기 찾아가시죠. 자, 서울역 보셨네요. 네, 그럼요. 아, 서울역 좋긴 한데 네. 여기 뭐 주거 환경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네. 주거 환경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여기 원체 재개발이라든지 개발의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오. 때문에 저는 그 포인트로 보는 겁니다. 대체 어떤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교통 호재가 있잖아요. 교통 호재 하면은 여기 보시는 서울역 개발, 예. 그렇죠? 앞으로 GTX 2개 노선을 비롯해서 네. 10개의 교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0개 노선이 들어오는 거죠. 네, 경기도 같은 지역만 해도 네. GTX 노선 하나만 들어와도 지금 들썩들썩 아니, 하는데. 그럼요. 여기는 뭐 2개 노선네. 여기는 그 GTX가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런 자리로 바뀌는 게 이 지역이고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도 이제 업무 단지들. 네. 업무 타운은 아니더라도 업무 단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서울역 쪽만 이 주변으로 시청이라든지 광화문 쪽은 업무 타운이 크게 돼 있는데 네. 서울역 쪽만 좀 유독 좀 이런 업무 시설이 별로 좀 부족했거든요. 허름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현재 착공만 남은 상태인데 북부 역세권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강북판에 코엑스가 만들어져요. 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약간 좀 단절이 돼 있죠. 이런 도심 쪽하고 광화문 쪽 시청 쪽하고 용산 쪽하고 좀 주변에 이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네. 업무 단지가. 근데 얘가 채워짐으로써 하나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북부 역세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타운 들어오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주변 지역은 공원들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 주변에 남산공원이 있죠. 그렇죠. 아래쪽으로 용산공원 만들어지죠. 네.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또 효창공원이 있죠. 이런 녹지 환경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공원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뭐 공원 네. 주변 지역들이 아무래도 뭐 가격들도 많이 지금 고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원 주변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을 갖고 특별함을 갖습니다. 네. 그걸로 다른 지역의 일반 지역보다는 집값이 더 비싸죠. 네. 보통 3, 4억 이상은 더 비쌀 수 비싸죠. 있고 예. 거기 조만 곳까지 좋으면은 그 이상 프리미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녹지 공간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좀 프리미엄 형성이나 집값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것만으로도 여기가 네. 그냥 있어도 가격이 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상관없이 네. 이 정도에 있는 호재만으로도 가격은 충분히 뛸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뭐 특히 서울역 주변에 굉장히 노후가 되고 낙후가 돼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여기서 재개발을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기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여기가 서후암동이에요. 네. 그리고 왼쪽에 서계동 특별계획구역, 만리동 재개발, 아현동 재개발, 이 지역들은 이제 아파트로 재개발 구역으로 잡혀 있는 곳들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 만리동 재개발은 다 끝났지만 네. 재개발 구역으로 잡혀 있는 지역은 이미 빌라 값도 두 자릿수가 다 넘었어요. 그렇죠. 비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큰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랑 볼 지역은 어디냐면 제가 노란색 테두리 중에서 아직 개발 구역이 지정 안 돼 있는 곳들을 보는 거죠. 미지정된 지역들. 그러면 이 노란색 테두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가 500m 범위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500m 범위가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2차 역세권의 범위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서울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맞습니다. 예, 역세권 활성화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 개발에 거고.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굉장히 높죠. 그럼 어디 지역을 봐야 됩니까? 여기서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자고요. 일단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이 지역은 이제 회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남대문 시장은 요 위쪽에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 있는 남산 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 남산공원하고 후암동, 서후암동 요 사이에 동후암동이라고 있죠. 네. 동후암동도 저는 서울역하고 좀 가까운 쪽.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좀 판단하고, 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왔을 때는 여기 서계동 특별계획구역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 청파동 1가, 네. 청파동 1가 라인 쪽이 지금 뭐 청파동 1가 같은 경우에 재개발 또 막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주변에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지역. 저는 요 세 군데 지역, 요 위에 노란색을 왜 뺐냐면 여기 이미 아파트가 돼 있어요. 네. 여기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라고 네. 돼 있기 때문에 요 세 군데 지역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이 남산공원 주변 지역이 네.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개발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저기 오세훈 시장님이 네. 이때 재개발 요건 완화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 지금은 묶여있지만 앞으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것만으로도 가격은 뛰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7층으로 재개발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요 남산 맞은편에 보면 신당동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신당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는 7층으로 재개발합니다. 네. 예전에 뭐 10억짜리 아파트였을 때야 재개발이 안 됐지. 지금 여기서 아파트 나오면 거의 한 18억대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정도 되면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남산 밑에, 서울역 옆에, 용산공원 위쪽에 7층짜리 타운하우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살고 싶잖아요. 살기 네. 좋은 지역이잖아요. 또 뭐 남산 밑에 쪽 보면은 이태원이나 한남동 이럴 때도 네. 굉장히 지금 고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층이어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고가만 진행돼도 여기는 충분히 저층으로도 진행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신공덕동이네요. 네. 용산에 붙어 있어서 넣은 겁니까? 붙어 있어서 넣은 게 아니라 네. 용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네. 신공덕동 마포구고요. 네. 그 마포구 자체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이제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 공동역 북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도심을 갈 수 있죠. 서울역하고 네.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여기는 여의도로 갈 수가 있고요. 네. 동쪽으로 가면 용산, 서쪽으로 가면 홍대를 갈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의 최적지예요. 그렇죠. 뭐 네. 공덕역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알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주변 지역이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거의 완성이 돼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공덕역 역사권 지역이거든요. 예전에는 네. 여기 아현동이나 이런 지역이 전부 다 달동네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달동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달동네가 해 뜨는 동네로 바뀌어버린 거지. 네. 음지가 양지된다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권도 형성돼 있고 네. 또 그게 학원가까지 형성됐는데 네. 이 학원가가 그냥 학원가가 아니고 네. 앞으로 서울의 4대 학원가로 목동, 대치, 중계하고 함께 4대 학원가로 지금 현재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100개 이상 들어온 지역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동쪽에 우리 서울 중심의 동쪽은 대치동이 있고 네. 위쪽으로는 중계동이 있고 서쪽에서는 목동이 있는데 네. 그 위쪽이 없었네. 네. 아 거기가 이제 이쪽으로 만들어진다는 맞습니다. 거죠? 자, 야.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파트도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빌라들, 저층 주거지들도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 지역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네. 그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개발이 되면 굉장히 네. 미래가치가 높아지는데 이 네, 주변 그렇겠네요. 지역은 네. 이 염리 5구역, 대형 5구역, 염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정 구역으로 현재 지금 지정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공동 그러면 되게 비싸겠네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 원룸 같은 경우가 거의 7억대 하고 있습니다. 원룸이요? 예. 빌라 원룸이 7억이에요. 야, 여기는 그러니까 재개발 바람만 불기 시작하면 원룸이 보통 한 2억대 정도 하던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7억이 되면 피가 한 5억 붙어 있는 거네. 엄청나게 붙은 거죠. 와,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보면 이제 네.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도 예정지구로 지금 현재 지정돼 있고요. 네. 공동 6구역이나 1구역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효창 6구역은 네. 이제 공사 중에 있잖아요. 네, 거의 맞아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효창 공원 주변 지역을 보면 네. 효창 6구역 말고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최근에 이제 진정이 된 지역인데 네. 여기가 투룸 지금 빌라가 네. 시축 빌라가 7억 5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 가로택 정비 사업하니까 또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근데 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효창 6구역도 공원을 우리 서울 안에서 공원을 이렇게 네. 남향으로 볼 수 있거나 네. 공원 주변에 있는 게 얼마나 또 희소합니까? 그럼요. 특별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가로택 정비 사업도 공원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겠네.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네. 이런 개발의 기대감, 네. 개발의 허점함부터도 가격이 뛰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네. 자 어떤 지역이냐? 우리 어디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효창 6구역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위쪽 있죠? 네. 여기에 이제 저층 주거들이 좀 있고요. 여기도 그러면 앞으로 뭐 재개발이나 가로택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 있죠. 오. 거기에 이제 밑에 쪽으로 보면 효창공원 이 서쪽하고 남쪽 있죠? 네. 여기 신공덕동하고 효창동 일대 네.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아직 개발 계획은 없지만 네. 앞으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런 개발 계획으로 진행이 되면 네. 나머지 그렇겠네요. 지역들 마찬가지로 가격이 막 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 근데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세가 4억 6천대로 투룸 빌라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 전세 2억 8천에 3억 정도면 네. 충분히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의 투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공덕동 역사권에 있는 야,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도 네. 이 금액으로 투자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막상 이거 지금 물건 찾으러 가면 네. 시장 내에 물건이 없어요. 서울은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도 아시다시피 소창공원 아래쪽으로 여기 주변에 원효로 일가 쪽 같은 경우는 네. 역세권 시프트 한다고 난리죠. 난리죠. 이 아래쪽에 효창공원암역 여기 밑에도 영문동이요? 영문동도 예. 난리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럼 할 자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뻔히 안다니까? 앞으로 될 지역들은 그럼 여기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 요 자리들도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겠네라고 해서 이미 가서 막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니네들이 집값 다 올려놓는다고. 저희가 어떻게 집값을 다 올려놓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희가 빈자리들을 미리미리 좀 말씀을 해드려야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 요새 다세대택 빌라들 어디서 사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우리가 물건은 부족하더라도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너무 노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다 하신 건가요?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2억대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실거주도 괜찮으면서 주변의 호재도 좋으면서 게다가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는 두루두루 잘 갖추고 있는 지역들 오늘 저희가 열심히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